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네.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안내받은 비밀번호가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입학팀의 이규현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과거의 서강대학교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수 정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강대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학교 규모상 중간 규모의 이제 종합대학이고요. 의치 한약수나 뭐 예체능이 없다 보니까 학교 사이즈는 조금 작을지어도 이 부분이 반대로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다른 통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서강대학교가 교원 한 명당 그 학생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그 교수님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다. 그 수업 안에서 뭐 flipped over learning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토론이나 디베이트 뭐 이런 쪽 디스커션 뭐 이런 쪽이 되게 많은 활발하게 오가는 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서강학파 같은 경우에는 과거 1960년에서 70년도 때 이제 대한민국 경제 개발 시기에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들을 일컬어서 저희가 서강학파라고 부르고 있고요. 엄격한 학사 관리 같은 경우에 사실 좀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키워드시긴 한데 저희는 이제 과거에 서강 고등학교로 불린 것처럼 이제 아직도 수업이 끝나면 타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첫 수업 때 개강을 하면 그 본인이 앉은 자리가 이제 학기 말까지 고정 좌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엄격한 학사 관리 부분도 좀 확실히 존재를 하는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네 가지 키워드가 이제 현재 서강대학교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미국 예수의 신부님들이 1960년도에 설립을 한 대학교고요. 가톨릭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대학들처럼 뭐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필수 교양 과목 뭐 채플이라던가 종교 수업이 강제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여기 아래 보이는 이제 대학 리스트가 대표적으로 미국 예수의 신부들이 설립한 대학교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조지타운 대학교라던가 미국의 뭐 보스턴 컬리지 그리고 일본의 뭐 조치 대학이라고 불리는 소피아 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 나라 안에서 아카데믹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높은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한국 내에서 굉장히 이제 학력적으로나 이제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높은 위치에 위치한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는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68명 중에 158명이 선발이 됐었고요. 약 94%의 수치입니다. 근데 이 10명이 선발 안 된 이유도 사실 저희가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이제 지원을 받는데 본인이 그냥 1지망만 이제 지원을 하고 여기가 안 되면 저는 이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 학생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서 실상은 거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하면 모두가 다 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학부 차원으로 본인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전공은 9개 대학의 32개 전공입니다. 다른 대학이랑 조금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앞으로 후술할 이제 내용들에서 결코 이게 보이는 전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강대학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해서 신설학과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이제 인공지능학과랑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를 시작으로 작년 반도체공학과까지 이제 계속 매년 새로운 전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하이닉스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가 이제 계약학과로 이제 설립한 전공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공학과입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 계약학과가 우리나라의 이제 세계 대학
지금 제공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서 각 대학마다 이제 좀 전문 분야, 이제 전문 학습 분야를 따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공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서강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에는 최초 회로 설계 쪽에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제 하이닉스 계약학과라고 해서 물론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전액 장학금이고 장학생 처리를 하지만 3학년 때 별도의 이제 면접 전형을 통해서 이제 아예 입사 전환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입사를 이제 아예 확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혜택이 새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최초 단계인 뭐 회로 설계나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 학교 차원에서 새로 만든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생산 제조 공정 품질 관리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하이닉스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제공을 하는 장학금이 있다고 하면 반도체 공학과는 학교 차원에서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라던가 학종 일반 그다음에 수능 나군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학과나 신설학과뿐만 아니라 저희 서강대학교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기업들과 같이 산학 협력을 맺어서 학생들에게 조금 취업의 길을 조금 더 열어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시는 LG전자나 삼성전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석사나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를 해야 본인들 입사가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측 하단에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차원에서도 학부 졸업 후 입사가 바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새 모든 대학에서 이 자유전공학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무학과라든지 뭐 무전공, 심지어 뭐 다양한 형태로 또 불리기도 하는데 서강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가지 자유전공학부가 있습니다.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AI 기반 자유전공학부입니다. 사실 학생분들이 우리 선생님들께 좀 이제 이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가진 차이가 어떤 것이냐고 좀 이렇게 학생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이제 지도하시면 좋으시냐면 사실 저희는 이 인문학 기반이나 사이언스 기반, AI 기반이 사실 1학년 때 본인들이 듣는 기반 과목의 차이를 둘 뿐 2학년 때 본인들이 신청하는 전공에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문학 기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본인들이 1학년 때 듣는 기반 과목이 조금 더 종교, 철학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 사이언스 기반은 좀 더 순수과학 그래서 뭐 수학이나 물리 이런 쪽에 조금 더 그 1학년 과목이 이루어져 있으며 AI 기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프로그래밍, 뭐 파이썬, 코딩 이런 쪽으로 좀 1학년 때 수업을 듣고 2학년 때 본인들이 전공을 신청하는 거는 어떤 차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주는 힘이라고 해서 약간 인문학 기반이라고 하면 난 나중에 2학년 때 신청할 수 있는 전공이 이제 뭐 인문계열 관련 전공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제 예를 말씀드리면 이제 인문학 기반 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학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을 새로 선발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올해 2학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2학년 때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전공을 이제 선택을 했는지를 알아보니 약 60 기업에서 볼 때 조금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 걱정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지원 전부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본인이 신청한 전공이 어떤 것이고 본인이 졸업했을 때 어떤 전공을 이수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전공으로 입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부터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 1에서 2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2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수능 같은 경우 정시는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강대학교에 이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다전공 제도입니다. 다전공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계열이나 학점 정원 그 어떤 제한 없이 학생이 2개나 3개까지 다전공이 가능합니다. 간혹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보상 심리가 있어서 1학년 때 1학년 1학기 특히 조금 이제 수업을 좀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혹 이제 좀 학사 경고라던가 뭐 이런 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이런 학사 경고를 설사 맞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2번째나 3번째 아무런 제한 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계도 없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학종이나 뭐 교과 뭐 이제 정시 이런 쪽에서 굉장히 교차 지원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지금 예시를 보시면 경제학과 학생이 이제 입학을 경제학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다전공을 전자공학과를 신청을 해서 이수를 했고 3번째 다전공을 컴퓨터공학과를 이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문이나 자연계열 이런 그 계열 간의 경계 없이 그 어떤 전공이든지 다 본인이 다 전공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분들께 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9개 대학 32개 전공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연계 전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연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대학 최초로 학교 차원에서 2가지 이상의 전공을 연계해서 하나의 전공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약간 공공인재 전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인재 전공이라 하면 요새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학생의 본부는 공부이긴 하지만 슬프게도 취업이란 부분이 이제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도 본인의 이제 조금 니즈나 이런 취업이라 이런 그런 본인의 지금 현재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좀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공공인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뭐 로스쿨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연계 전공을 만들 때 구성을 할 때 좀 현재 학생들의 니즈와 시대의 흐름을 같이 고려해서 전공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자랑스럽게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학생 설계 전공입니다. 학생 설계 전공 또한 국내 대학 최초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든 전공 제도인데 이거는 아까 연계 전공이 이제 학교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2개 이상의 전공을 뭐 이제 믹스업해서 새로 전공을 만들었다고 하면 학생 설계 전공은 학생들이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필요로 의해서 학교의 승인을 받고 전공으로서 비로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총 166개의 학생 설계 전공이 있고요. 이 보험 계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생 설계 전공은 실제로 있는 전공이고요. 실제로 제일 인기가 많은 전공인데 이 전공 같은 경우엔 탄생 비화가 학생이 계리사가 꾸민 학생이 있었습니다. 계리사라 함은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 상품 뭐 개발하고 프로그램하는 그런 관련 전문직인데 이 학생은 경영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이제 본인이 이제 계리사가 되기 위해서 계리사에 필요한 소양인 여러 뭐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이제 수학적 능력이라던가 뭐 이제 경제 흐름 확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본인이 경제학에서의 수업 몇 개, 컴퓨터공학에서의 수업 몇 개, 수학에서의 수업 몇 개, 그리고 경영에서의 수업 몇 개를 하나로 엮어서 보험 계리학이라고 본인이 이제 만든 전공을 탄생을 시켰고요. 학교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계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험 계리학이라는 전공은 서강대학교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생 설계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그 학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서강대학교 뭐 이제 의치한 학수나 예체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 만들면 이런 예체능 과목도 전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국문학 학생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랑 사회 심리 전공 몇 개, 그 다음에 철학 전공 몇 개, 수업 몇 개를 이제 하나로 뭉쳐서 연극 영화학이라고 새롭게 이렇게 예술 쪽 전공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체육 쪽인데 요새 좀 이런 스포츠, 글로벌 스포츠 이런 쪽에 관심이 이제 우리 남학생들이 특히나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 독일 문화학과 학생이 스포츠 미디어 쪽의 수업 몇 개와 경영의 수업 몇 개, 공통 교양 과목의 몇 개를 합쳐서 이런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을 새로 만들었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중에 그 글로벌 에이전시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거는 이제 저희 작년 기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다전공 이수를 했는지를 본인 소속 학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본 수치입니다. 되게 특이한 점은 인문학부는 약 90% 이상이 지금 다전공을 이수를 하는데 비해서 경영학부나 공학부 같은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그 이유를 아실까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슬프게도 취업과 조금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인문학부 내에는 이제 국어 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종교학 이렇게 이제 전공이 되어 있는데 이 전공만으로는 본인이 이제 좀 취업 시장에서 좀 강점을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학부 쪽에 이제 학생이 이제 좀 다전공을 쪽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공학부 쪽으로 이제 많이 다전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경영학부나 공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처음에 입학한 전공 자체가 취업 시장에 조금 강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다전공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위증 우측에 이제 학위증을 보시면 이 죄송합니다. 전공 간에 위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본인이 처음에 그 선택한 전공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영미어문 전공 학생 같은 경우에 영미어문 전공으로 입학을 했으며 두 번째 다전공을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고 세 번째 다전공을 바이오 융합 생명공학을 선택한 것일 뿐 이게 뭐 주부 개념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후술할 이제 저희 강점이 또 굉장한 이런 취업률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도 저희 서강대학교의 이런 졸업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학생들이 이러한 다전공 프로그램이나 이제 뭐 연계 전공, 학생 설계 전공을 같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서강대학교 학생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이미지로 기업에서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울 소재 4년제 종합대 중 저희 취업률이 1위입니다. 73.1%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유지 취업률이 91%입니다. 이 유지 취업률이라고 함은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취업을 했다고 보고를 받으면 1년 뒤에 연락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혹시 그 회사 아직도 다니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91%의 학생들이 네라고 답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진로지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요새 조금 특징을 보자고 하면 좀 생각의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실행력이 굉장히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바로 실행에 옮기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처럼 약간 근속연수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크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 취업을 하면 이직도 굉장히 잦은 편이고요. 저희 때에 비해서 훨씬. 그래서 이렇게 유지 취업률이 91% 그러니까 1년 뒤에도 똑같은 곳에 남아있다는 게 시사하는 바는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직장을 고름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스탠다드가 높고 기준이 높고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본인들이 1년 이상 여기에 있다는 거는 그들이 고른 기업이 단순히 그냥 기업으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그 가치나 그 퀄리티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에 취업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강대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대학에서도 저희 취업 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과학대학에 심리학과가 있습니다.
심리학과가 이쪽에 이제 더 제일 유명한 분야는 약간 좀 상담 심리가 서강대학교에서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서강대학교의 상담 심리 센터랑 같이 연계를 해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매 학년도 다른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랑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그 간극을 좁혀주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저희 평가 기조랑도 좀 맞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도 학생의 꿈이 변하지만 대학에서도 학생의 꿈이 저희는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교 매 학년마다 본인들의 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에 와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가 생각보다 규모가 작고요. 캠퍼스도 되게 작은 편이고 건물이 그렇게 휘황찬란하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그래도 좋은 건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판교 혁신 캠퍼스를 저희가 이제 출범을 했고 이 판교 혁신 캠퍼스에서는 주로 이제 취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던가 이제 대학원 프로그램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다양한 저희 다재다능한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저희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그 결과 되게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정외과로 입학한 학생이 컴공을 이제 다전공을 해서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된다든지 사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경제학을 다전공을 해서 행시 재경직 수석 입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 학교만의 이제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학문이나 예술 쪽을 배워서 이런 쪽으로도 예체능 쪽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강대학교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제가 감히 생각했을 때는 되게 그 다재다능함이고 배움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학교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좀 학교를 이제 서강대학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주안점을 두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이제 전형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수시 60%, 정시 약 40% 수치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중에서 교과 약 10%, 학생부 종합 40%, 그리고 논술을 10%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처음으로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이 1이랑 2로 나뉘었습니다. 정시는 작년과 다른 게 없고요. 나군, 다군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다군에서는 자유전공학부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이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폭 조치 사항이 이제 1호는 100점 감점이고 2호에서 9호는 아예 선발을 제외시킨다. 그래서 조금 타 대학 대비 스탠스를 좀 무겁게 가져가는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1이랑 2를 나누었다. 근데 그 차이는 사실 이게 2가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열별로 저희가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서강대학교가 일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기조가 조금 더 융합형 인재를 조금 더 선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1이랑 2를 나눴을 때 그 어떤 평가 기조를 달리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이랑 2를 나눈 거는 단순히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는데요. 일반 1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찍고 들어갑니다. 전공을 이제 찍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반 2 같은 경우에는 계열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이렇게 3개의 세부 전공이 있는데 이 3개의 세부 전공을 본인이 3학년 때 선택을 해서 듣는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본인이 어떤 전공으로 본인이 대학을 지원할지 약간 확신이 서지 않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고자 이렇게 계열별로 모집까지 나눠놨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서강대학교 항상 스탠스를 유지했던 것은 이제 공교육의 정상화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분들도 이제 저희 전형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항상 큰 핵심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과 같은 경우에도 교과 100%고요. 학생부 종합도 서류 100%, 정시도 수능 100%, 그리고 논술도 논술 100%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논술밖에 없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를 제외하고는 저희는 면접도 없습니다. 그냥 서류 100%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개괄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과에서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에서 전체 비율의 약 10%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는 국수 영탐 한 과목 중에서 3개 영역 각 3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비교된 타 대학 대비 그렇게 최저가 좀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의 지역균형 같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현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따로 산출하고 이제 성취 진선 이제 비율 성취도 비율이 나오는 과목을 따로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더한다. 그 두 개의 값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A, B, C가 있고 성취도 및 성취 비율이 나오는 과목이 D, E, F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단위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등급이 있네요. 그럼 보시면 저희가 등급 계산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수 단위에 본인의 등급을 곱한 다음에 그리고 모든 등급 과목을 그렇게 더합니다. 그리고 이수 단위의 합을 나누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시같이 1.9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1.9에 저희는 10을 빼고요.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810점이 나오는 거고요. 이 비율 성취도 비율 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목 D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우측 위에 보시면 이 학생이 과목 D를 A를 받았습니다. A가 등급 A를 받는 비율이 40%였고요. B와 C는 각 30%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A를 받았기 때문에 그 40%에서 2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B와 C 그 본인보다 아래 등급에 있는 그 비율을 그냥 더합니다. 그래서 80점이 과목 D 같은 경우에 나오는 거고요. 과목 E 같은 경우에는 B를 받았습니다. B를 받았으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35%지 않습니까? 그럼 B가 35%였으니까 E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등급에 있는 C의 45%를 더합니다. 그래서 62.5가 나오는 거고 F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A, B, C 중에 C 제일 낮은 걸 받았으니까 다른 걸 더할 게 없고요. 단지 30%를 나눕니다. 그래서 15가 나오는 거고요. 이 세 개를 더한 게 78.75고 이 지금 예시 학생 같은 경우 최종 반영 점수가 888.75인데 사실 우리 학생들 중에 진성 과목들 뭐 세 과목만 듣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든 성취 과목을 더한 값으로 보기 때문에 100점이 거의 대부분 다 넘습니다. 그리고 100점이 초과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그걸 일괄 100점으로 치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강대학교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에서 조금 변별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작년 26학년도 이제 최저 충족률이 80%, 75%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굉장히 뭐 국어가 어려웠고 수능이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는데도 이 최저가 맞춰진다는 걸 저희는 분석하기로는 학생들이 교과를 지원할 때 서강대학교 교과를 지원할 때는 조금 그 전략적으로 서강대학교 교과에 맞춰서 지원하는 지원자 풀이 좀 있구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3개년 경쟁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널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때는 진짜 인문자연이 거의 5.92였고요. 최초 경쟁률이.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서 25학년도에는 치솟았고요. 그 다음에 26학년도에 나오는 이 경쟁률이 비로소 저희가 이제 조금 원래 평균으로 조금 회귀했다라고 보는 경쟁률입니다. 사실 25학년도에는 하나 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의대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대 정원이 쿼터가 확 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학교 직윤으로 이제 써야 될 뭐 1등급 뭐 극초반이나 초반 학생들이 다 의대로 빠지고 그 자리를 1등급 중반에서 후반 이제 학생들이 조금 메꿔서 학종에서 본인 그 학생들은 사실 학종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다 교과로 넘어오면서 학종에 자사 특목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교과의 이제 경쟁률도 엄청나게 많아졌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쿼터가 원복이 되면서 이제 평균 경쟁률이 나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27학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의사제라는 이슈가 있기는 한데 그 지역의사제의 그 쿼터가 그 재작년 의대 지원 쿼터만치는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효과가 조금은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릴 그 70% 컷에서 조금 뒤로 조금 밀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이게 입시 결과인데요. 저희가 충원이 굉장히 많이 도는 학교입니다. 교과에서는 진짜 충원이 어마어마하게 돕니다. 그래서 이게 서강대학교가 규모상 조금 중간 규모여서 모집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실질 경쟁률, 이 빨간색이 실질 경쟁률이거든요. 이 실질 경쟁률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 대비 합격장을 굉장히 많은 수에게 줍니다. 그래서 일예로 지금 자연 경쟁률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혹시 화학과 보이실까요? 화학과가 최초 경쟁률이 9.2대 1이었는데 최종 경쟁률이 1대 1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작년에 펑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었으면 서강대학교 화학과에 그 어떤 등급이라도 들어올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정량 평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조금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운적인 요소도 조금 적용을 한다. 그래서 섣불리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상황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학과 아까 펑크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 70%컷에는 1.53으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 단계까지는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왔는데 뒷 단계에서 조금 벌어졌다는 뜻이고요. 저희의 이제 70%컷을 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되게 앞단으로 가 있다 아니면 조금 뒷단으로 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생명과학과 보시는 이 1.25대 1 같은 경우 1.25라는 이 등급은 생각보다 조금 너무 많이 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이 학생들이 이런 등급을 보면 조금 지원을 조금 주저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뒷단으로 갈 가능성도 조금 존재를 한다. 반면에 반대로 컴퓨터공학과는 1.96입니다. 그래서 너무 뒤에 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내년에 조금 더 등급이 앞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계속 보실 때는 작년 그 대학 어디 가만 보실 게 아니고 재작년이랑 뭐 3년 전 것과도 같이 보시면서 이 추이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서강대학교 교과를 지원할 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상담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A대, B대, 서강대랑 조금 이제 비교가 되는 대학들의 이제 장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충원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타 대학 대비 충원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고요. 그래서 충원 합격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실질 경쟁률 저희가 수능 최저를 무시한 실질 경쟁률은 타 대학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2대 1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모집 인원만 보고 지원을 조금 주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선생님들께서 같이 안내해 주실 부분이 서강대학교는 반드시 충원율과 몇 명에게 합격을 줬는지도 꼭 봐야 되는 학교다라고 같이 안내를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반 원투로 아까 나눴다고 말씀드렸고요. 서류 100%입니다. 일반 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별로 모집을 하고 자유전공학부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균형은 작년과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는 타 대학에서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전형인데요. 저희 가톨릭 지도자 추천자 전형.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가톨릭 대학이다 보니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자 이런 가톨릭 지도자 추천자 전형도 서강대학교만의 특색 전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학종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학종 입시 결과입니다. 입시 결과에서 보시는 것과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사실 일반과 기균의 이제
그 경쟁률 차이는 크게 있지 않고요. 오히려 서강 가치에서 최종 경쟁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마지막까지 되게 경쟁이 빡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반대로 봤으면 좋겠는 게 이게 최종 경쟁률이 낮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타대학으로 중복 합격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뜻인데 이게 그렇지 않고 최종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사실 타대학에 붙질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반이나 기균에 비해서 서강 가치가 조금 풀이 널널할 수 있다라고도 저희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좀 충원이 많이 도는 학교 중에 한 곳이고요. 작년에는 조금 안 돌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평균 150% 정도 돌긴 합니다. 자연 쪽이 조금 더 충원이 많이 돌긴 했었습니다. 50%, 70% 컷이고요. 아무래도 2점대나 3점대로 조금 가 있는 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사 특목이 조금 그 지원풀에서 줄을 이뤘구나, 합격된 학생들이 그쪽에서 조금 더 나왔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왼쪽 중간쯤에 사회학과, 정외과, 심리학과 쪽이 이제 저희는 조금 서강대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고 등록하는 일반권 내신 때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저희가 그 선생님들께 참고 지표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서강대학교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인원의 현혹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거의 3배수가 합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을 뽑냐기보다 몇 명에게 합격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한 학교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어떻게 서류평가를 하는지 학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연히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기 때문에 1000점 만점에서 학업 역량을 50% 가져가고 있고요. 공동체 역량을 20% 가져가고 있고 성장 가능성을 30% 가져가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학생이 그냥 등급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원점수와 그 다음에 당연히 표준편차, 그 다음에 이수자수, 그 다음에 본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수를 했는지 이런 위계나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 화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생기부 그냥 예시로만 단순히 갖고 온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동체 역량에서 뭐 합불, 뭐 등락이 이렇게 발생을 저희는 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학생들 중에 공동체 역량 없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사실 선출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물론 선출을 하면 좋습니다. 선출직 임원을 하면 좋은데 그 외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왼쪽에 지금 생기부 보시는 것처럼 이 스터디 그룹을 뭐 주도적으로 학급 내에서 뭐 공동체 중심 역할을 해서 창설하고 운영하고 뭐 학급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고 당번이 아닐 때도 미진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정리한 모습 또한 저희는 공동체 역량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성장 가능성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사실 다른 타 대학과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른 부분이라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안내를 해주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적 합성 따로 두지 않고 계열적 합성 전혀 없고요. 전공 권장 이수 과목이나 뭐 도서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희는 이 전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기부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왔냐보다는 너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이 관심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리고 어떤 허들을 설사 만났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보는 그 일련의 서사를 저희는 성장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설사 꿈이 바뀌어도 고등학교 내에서 꿈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강대학교의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연한 전공 선택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고등학교 때 어떤 걸 공부했던지 그게 다 대학교 때 다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굉장히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서강대학교는 본인이 입학한 전공보다 본인이 졸업했을 때 어떤 전공을 이수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학교라고 알아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전 과목을 다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체능 과목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목 편식보다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모든 전공을 다 열심히 하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141보다는 2를 더 선호하는 대학이라고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모집 단위별 권장진로 선택 과목이 있나요? 전문 교과를 많이 들으면 유리한가요? 학년별로 관심 분야가 달라지면 불리한가요? 아니요,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작년 8월에 저희가 28 준비하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 학생이 생기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본인이 이 정도는 뭐 과목 이수 과목 표를 보면서 이거는 더 너가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너가 이거를 들었던 게 뭐 조금 더 등급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전략적으로 들은 거니 아쉽다 우리는 너가 이걸 더 들을 수 있는 깜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학생을 보면 본인의 관심사나 본인이 조금 더 도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이제 본인에게 등급을 받았을 때 불리함이 있을 수 있는 과목을 조금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과목을 들었으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과목을 들었을 때 뭐 2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그 1년의 과정 자체도 도전의 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동일한 관심사를 이어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 대학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관심사를 이어나갔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가 그런 거 있진 전혀 않고요. 그렇다고 대단한 플러스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신 학생처럼 1학년 때는 뭐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2학년 때는 갑자기 사이코패스에 호기심이 있었고 3학년 때는 뇌 데이터의 분석을 활용한 정신질환 진단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이런 것과 같이 되게 본인이 설사 매 학년마다 관심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심사가 왜 바뀌었으며 그 관심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가 생기부에만 잘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 저희는 훌륭한 성장 가능성의 한 사례로 저희는 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3합 7입니다.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100%고요. 그 외의 요소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이제 최저 충족률이 이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대학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강대학교가 타대학 논술과 다른 점은 저희는 정답이 있는 논술입니다. 정답이 있는 논술이기 때문에 타대학과 비교했을 때 조금 이제 준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논술 쪽은 진짜 충원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붙으면 바로 등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답이 있는 논술이다 보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트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뭐 인문, 영문 이때는 사실 3차 시에 인문, 영문은 좀 커트라인이 좀 낮은 편이긴 하네요. 이거는 아마 그때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100점을 꼭 받아야 합격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계약학과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제외하면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거의 100점에 육박을 했네요. 커트라인이.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논술 기출문제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논술 시험 준비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정답이 있는 논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논리를 얼마나 장황하게 펼쳤냐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문제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좀 평가를 하는 논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10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문 같은 경우에는 소문항 간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문제처럼 제시문 가에 나가 당면한 문제를 나에서 라 소문항을 참고하여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을 활용하여 논술하시오처럼 각 소문항마다의 이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답이 있는 논술이라서 정답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풀이 과정, 어떻게 정답에 도달했는지도 상세하게 풀이 과정도 같이 써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문항을 모르더라도 이게 인문 계열에 비해서는 이 각 소문항 간의 관계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을 못 풀었다 하면 재빠르게 1-2나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가지고 본인이 풀 수 있는 걸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3개년 기출과 저희 모의 논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전공을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군, 다군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나군에서 정시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이때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3학 9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조금 특이한 점은 저희는 가중치를 A형, B형 두 개 유형을 두고 저희가 이제 뽑고 있는데 이거는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뽑아줍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를 제출을 하면 A형이나 B형 두 개로 저희가 수학에 조금 더 배점을 더 보고 국어에 좀 더 봐서 각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 더 높게 나오는 걸 저희가 선택을 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희는 사실 뭐 확통이나 미적 기하 듣는다고 저희는 가산점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등록한 학생들을 보면 조금 미적 기하를 좀 듣는 학생들이 많았고 아까 A형이 수리였고 B형이 국어였는데요. 국어 쪽으로 조금 더 B형으로 산출된 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쪽에서 변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군, 다군 그 군별로 조금 다르게 변환 표준 점수를 대학 자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영어는 이제 4등 영어 한국사는 가산점의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 1등급에서 4등급이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강대학교는 국어랑 수학을 얼마나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군보다는 다군에서 충원이 어마어마하게 도는 학교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저는 이 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달라요. 가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분위가 96%입니다. 전체 평균 100분위 굉장히 높죠? 근데 나양은 90%입니다. 근데 지금 이 표점을 놓고 보면 나양이 국어에서 굉장히 표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분위가 99%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강대식 산출로 따지면 그 어떤 유형으로도 가군이 나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양은 B형의 317.7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둘 다 우수한 학생이다. 그렇지만 그 대학에 약간 맞는 학생이 조금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나양이 서강대학교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유리한 학생인 거고 가군은 아마 그 심벌이 독수리인 대학교에 갔으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을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28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28이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이게 내신 5등급제로 변하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저희 항상 100이었잖아요. 교과 100, 서류, 학종 100, 논술 100, 그다음에 수능 100이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교과가 5등급제로 나뉘면서 좀 다른 부분도 같이 보고자 학생의 성실도를 조금 판단하기 위해서 교과에서 90%의 이제 교과와 10% 출결로 같이 보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80, 교과 10, 출결 10을 같이 보고 저희가 학생부 1, 2가 이제 나뉘었었는데 일반 2에 저희 수능 최저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걸고 싶어서 걸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 평가 요소가 동일하다고 하면 이걸 하나의 전형으로 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불가하게 막아놨습니다. 28부터.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최저를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수능에 지균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8에는 저희 이제 현역들만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유형이 새로 생긴다. 그리고 지금 1유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표준 점수 100분위 그다음 변표를 저희가 이제 선발한다고 하면 2유형 저희 현역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100분위로만 선발을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역 학생이 나는 근데 국어를 되게 잘 봐가지고
표준 점수가 너무 높은데 그러면 나는 1, 유형이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 학생은 선택권이 더 많은 거예요. 본인의 이제 유리함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1, 유형도 선택할 수 있고 2, 유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학생들에게 조금 더 선택지를 더 넓히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저 28 전형 이제 개괄이고요. 네, 저희가 조금 시간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부분은 조금 빨리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서강대학교 유튜브랑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저희 모집 요강이나 입시 책자 열람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Q&A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서강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께 모쪼록 진로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박상장관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바로 다음 동국대학교 혹시 사정관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강대학교 사정관님 네, 호스트를 저희 그 동국대학교로 혹시 잠시만요. 네. 호스트 만들기를 하면 될까요? 그 네. 동국 네, 점점점 했습니다. 동국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나오겠습니다.